엄마, 아빠, 아이가 친구가 되는 거죠. 친구는 친구를 부릅니다. 친구의 친구는 나의 친구가 되잖아요. 잘 감이 안 오나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혈연적 관계란 기본적으로 베이스 캠프에 해당합니다. 베이스 캠프가 뭐예요? 세상이라는 무대로 나아가게 해주는 뒷배경인 거죠. 해가 뜨면 나가서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해가 지면 돌아와 휴식과 충전을 하는 곳. 그게 베이스 캠프죠. 그래야 내일은 한 걸음 더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테니. 그래야 삶이 재미지고 살아있다고 느껴요. 까지 표시를 했는데 좋다. 약간 우리 집이 이랬으면 좋겠다가 있는 것 같은데 집을 나오고 나서 자립을 하고 나서 얼마나 됐죠? 한 1년 됐는데요. 1년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런 관계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 진짜? 부모님하고. 어떻게? 궁금해요. 어떻게? 자세하게 얘기 좀. 어떻게? 저희 남상강학원 선배로서 이게 부모님하고 친구가 된다는 감각을 알게 될지 몰랐거든요. 이게 그럴 생각도 아예 못 해봤고 그냥 전 부모님하고 되게 막 허물없이 막 얘기하는 편인데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한테서 경제적으로도 좀 자립을 하고 점점 하나하나씩 집에서 나오는 게 되면서 이게 부모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늘어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라던가 어디 학원 등록을 할 때 뭐가 필요할 것이며 요새 필요한 건 없는지 이런 거 핸드폰 요금이라던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됐었는데 그게 약간 1순위 대화 주제가 됐던 것 같아요. 이게 필요한 이야기니까 우리 사이에. 근데 이게 없어지면서 다른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이런 걸 공부하고 있어 이런 내용을 얘기해주면 부모님이 대학에서 공부했던 이야기를 해주기로 하시고 두 분 다 대무를 해보셨으니까 그런 경험담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또 요새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도 알게 되고 약간 엄마와 아빠라는 역할로서 기억하던 사람들이 이게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알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빠는 아빠니까 든든하고 항상 중심이 있고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빠도 뭔가 어디서 계속 흔들리고 계속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또 약간 연약해질 때도 있고 아빠도 이런 모습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데 아빠도 저한테 그걸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엄마도 마찬가지로 엄마도 약간 저한테 있어서 좀 다정하고 항상 안정적인 이런 모습만 보여줘야 한다는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엄마도 인문학 공부를 하고 계신데 발제를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또 인문학 공부하는 그 같은 팀원분들과의 분란 이런 것도 공유를 해주시면서 이런 거에서 마음적으로 이런 마음이 올라왔었다 이런 걸 얘기하시고 근데 그게 저랑 경험적인 차이가 물론 크긴 하지만 저도 느끼는 감정들이라서 나도 이런 걸 느꼈다 근데 요새 이러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괜찮아졌다 이런 걸 공유하게 됐는데 그게 되게 재밌는 감각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가면 베이스 캠프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게 뭔가 억압적인 공간이 아니라 욕망의 공간이 아니라 진짜 베이스 캠프로 바뀐다는 게 뭔지 그리고 그렇게 바뀌면 어떤 모습이 펼쳐질 수 있을지 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제 집에 돌아갈 때 부모님하고 가족들 얼굴을 보러 간다 이게 분명해진 것 같아요. 이전에는 나온 지 얼마 한두 달 이렇게 됐을 땐 집에 가는 게 내 공간에 쉬러 간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뭔가 집이라는 게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이니까 내 욕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가니까 제 방이 없어져 있고 일단 여러모로 이 집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거를 깨닫게 되거든요. 한 일주일쯤 있으면 하루 이틀 정도야 이제 저랑 같이 놀아주시는데 다들 이제 각자 일이 있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낮에 전 집에 혼자 있고 이러니까 내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구나 이제 여기서 쉬는 거구나 딱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가서 뭔가 잠을 더 자고 이러긴 하는데 확실히 가족들하고 대화하고 밥 한 끼 그냥 먹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얼굴 보면서 대화하고 그러고 다시 나의 일상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런 게 딱 있어가지고 그런 저 스스로의 약간 안정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가족한테 갔을 때도 돌아갈 곳이 있다. 나는 곧 가야 한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우리가 막 얘기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가족이 베이스 캠프가 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 요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바깥에서 관계가 생기는 거인 것 같아. 우리가 막 앞에 얘기했던 게 계속 가족 안에서 이 관계가 얼마나 폐쇄적으로 될 수 있는지 막 이런 얘기였잖아. 근데 우리가 집을 나와가지고 바깥에서 관계를 이렇게 맺을 수 있고 여기에 중심을 실을 수 있을 때 여기가 그냥 뭐라고 나왔지? 세상이라는 무대로 나아가게 해주는 뒷배경, 베이스 캠프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아. 베이스 캠프 떠올리면 뭔가 진짜 견고하게 잘 지어진 집은 분명히 아니잖아. 나는 뭔가 텐트 이런 게 떠오르거든. 맞아. 뭔가 이 산 중턱에 있는 텐트? 그 뭔가 되게 밖에서 각자 뭔가를 하고 돌아와서 뭔가 진짜 딱 잠깐 휴식만 취하고 가는 정도. 뭔가 재정비하고 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잖아. 그리고 그 재정비가 있어야 또 세상이라는 무대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거고. 그럼 그 재정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으니까 가족이 우리가 만약 가족이라 해 그럼 우리가 관계를 우리가 잘 만들기 위해서 이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말해볼게.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을 저 세상으로 더 넓은 관계로 보내줄 수 있기 위해서 이 관계가 있는 거야. 서로 뭐 응원하는 관계인 거야? 근데 되게 가족 관계라는 게 그 가까이 있으면 이게 막 소유욕과 막 억압과 막 답답함과 질척거림이 되지만 거리가 멀어지면 그 어쨌든 혈연 관계니까 되게 든든한 게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여기서 그러니까 꼭 막 그게 도피처가 되면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내가 뭔가 실패를 하더라도 나를 그래도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런 어쨌든 좀 무조건적인 믿음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것만 또 갖고 살 순 없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믿어주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만 있을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든든하게 안고 더 넓은 관계로 가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그 자식의 입장이잖아. 근데 베이스 캠프로 바뀌면은 확실히 그 든든함이 생길 것 같아. 그냥 단지 뭔가 가족이라서 든든한 거 말고 예를 들어 내가 밖에 나가서 험한 꼴을 당하고 내 베이스 캠프로 돌아왔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 근데 어쨌든 막 20-30년씩 다 차이가 나니까 어떤 그 지혜들이 있으실 거 아니야. 근데 그럴 때 뭔가 그런 지혜들을 듣게 되면은 뭔가 내가 겪은 문제들을 돌파해 갈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 것 같아. 그런 든든함? 거기서 오는 든든함? 그럴 때 이 세대 차이가 또 그 전에는 되게 답답했던 게 맞아. 이렇게 긍정적으로 잘 맞아. 나오는 옛날에는 뭔가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돼? 이거였으면 요즘에 뭔만 하면 진짜 꼰대라고 하잖아. 근데 그게 좋은 꼰대화 될 수 있는 좋은 꼰대라는 게 있을 수 있나? 아무튼 어쨌든 정말 그 충고나 조언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또 생기는 것 같아. 마지막으로 나는 지금 이 준혜가 말해준 거랑 야생성이랑 맞아 그거 얘기해야 돼. 이거 담을게요. 야생성이랑 얘기하고 싶은 거 진짜 많아 솔직히. 그 선 얘기도 있고 선 얘기 또 맞아. 이건 핵가족이랑은 좀 결이 이렇게 걸쳐있긴 하지만 조금 다른 문제기도 하고 일단 야생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리고 사실 최고의 승리자는 중학생 딸 현서예요. 현서. 마지막에 목숨을 잃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지만 그 여중생이 무서운 괴물에게 잡혀가서도 너무 담대하게 잘 버티고 그 다음에 같이 잡혀갔던 꼬마애랑 아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죠. 그게 정말 핵가족, 스위트홈의 보호를 받지 않는 10대가 갖는 야생성을 잘 그렸다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없었기 때문에 애가 그렇게 똘똘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 시대 엄마들 다 반성해야 합니다. 지나친 애착과 과보호로 아이들을 의존적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말이죠. 엄마의 애착이 얼마나 자식을 망치고 삶을 일그러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마더죠. 이 영화의 진짜 제목은 마더 이즈 테러블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니까 봉준호 감독이 다른 영화에서 왜 엄마를 지워버렸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느낌은 딱 알겠거든? 느낌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근데 그냥 일단 여기에서 나오는 걸로 봐서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힘 이런 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의존적인 거랑 약간 반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스위트 홈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자기가 해나가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아, 구김살 없이 되게 부유한 집안에서 이렇게 부유한 집안에서 좋은 학교 마치고 구김살 없이 자란 이 박사장 부인 얘기가 나오면서 그 뭐 예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잘 대해주고 그럼 성격이 나빠질 이유가 딱히 없다. 그래서 세상은 다 아름답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타자와의 접속을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하게 된다. 이질적인 존재들을 안 만나고 그냥 고상하게 살 수 있어. 이게 야생성과 되게 반대되는 그런 온실 속 화초 이런 맞아, 느낌이거든. 맞아. 이질적인 존재를 만나면 내가 더럽혀진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래서 고상하게 살려면 이들을 안 만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음.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음.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이질적인 존재들을 안 만나고 살 수가 있나? 없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불안할 것 같다고 얘기한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우리가 어쨌든 출가를 해서 여기서 같이 살고 있잖아. 근데 어느 때 불안함이 가장 줄어드냐면 나만 그런 거 아니네? 라고 말할 때 불안이 되게 많이 줄어들거든. 언니도 아 진짜 나만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배영해서 종종 말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뭔가 안심을 하는 모습들? 사실 거기서 진짜 어떤 불안함이 좀 희석이 되는 거고 좀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거고 그런 건데 일단 이질적인 존재를 안 만날 수도 없고 만나면은 그건 그냥 나한테 힘든 것밖에 안 되는 거야. 뭔가 도망가고 싶은 것밖에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앞에서 말하는 야생성은 뭔가에서 막 도망가고 회피하고 이런 회피하고 건 아니지. 이런 건 아니잖아. 그거랑은 오히려 반대로 주도적으로 뭔가를 생성해가고 만들어가는 거잖아. 우리가 이 야생성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정말 가족을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나가야겠네. 의존을 하면 안 돼. 의존을 하면. 근데 그게 근데 가족만 그런 게 아닐 수 있어. 어떤 관계든 간에 그 의존의 구도를 만드는 순간 그 야생성이 확 떨어지는 맞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뭔가 힘들 때 거기 의존하고 싶은 거잖아. 이질적인 존재들을 안 만나고 싶은 마음이 나한테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웬만하면 부딪힐 것 같으면 다 피해가고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왔는데 이게 사실 가능한 일이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부딪혀 보지 않으면 평생 못 부딪힐 것 같단 말이지. 부딪혀보는 하나하나 경험이 되게 소중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부딪힐 때 야생성이 나오는 건가 싶기도 해. 내 안에 야생성이 있을 텐데 이걸 믿고 부딪혀봐야 되는 건가? 요새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 이거 읽으면서 약간 야생성이 그 옥자 나오는 그 여자아이가 막 그 옥자를 막 쫓아가고 이런 장면도 생각이 나면서 내가 이거 최근에 막 바쁘고 이래가지고 힘들었잖아. 근데 그러니까 내 회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를 나는 벗어나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1년을 공부하겠다고 왔는데 난 벌써 나가고 싶어. 이 마음이 올라오는 거야. 근데 예전에 어떤 연애를 했던 것들을 떠올려 보면은 이 사람이 나를 좀 짜증나거나 귀찮게 해? 그럼 나는 내 선택지는 헤어지는 거인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생각했을 때 이질적인 것들을 만나면 나는 그거에서 벗어나는 방식을 항상 택해왔는데 그게 어떤 사람이든 어떤 뭐 책이든 어떤 환경이든 내가 그거를 대하고 있는 메커니즘은 똑같았던 거야. 근데 이렇게 하는 이상 나는 계속 도망다니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 근데 내가 그 상황을 모면한다고 해도 다른 형식으로만 나타날 뿐이지 나를 괴롭게 하는 건 또 나타나.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뭔가 내 힘으로 좀 헤쳐나가고 싶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여전히 나는 도망만 다니면서 살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온 이유는 이질적인 걸 안 만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듣다 보니까 야생성이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사는
그런 능력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자연은 진짜 이질적인 것들의 그 우글우글 거리는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진짜 자연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봐도 인간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그런 다양한 생물체들이 있는 공간인데 거기에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이게 그 나의 야생성 자연으로서 그런 이질적인 것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 같은 게 야생성일 것 같아. 얼마나 다양한 타자들에게 내가 열릴 수가 있는가. 근데 그게 곧 생존 능력일 수밖에 맞아, 없는 게 세계가 맞아. 그냥 그렇게 되게 다양하고 다질적인 것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러네. 여기서 저희의 수다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미줄고 수다를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저희와 또 다른 시선으로 보고 계신 게 있다면 아니면 또 가족이 베이스 캠프가 되면 어떨지 마음껏 상상력을 펼쳐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읽어보고 이제 재밌다고 생각되는 댓글들을 몇 분 추첨을 해서 이 기생충과 가족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가족은 그냥 생명의 베이스인 거예요. 태어나서 이 베이스 캠프를 배경 삼아서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신을 하고 재가를 하고 치국을 하고 평천화를 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누구든 나아가서 새로운 가족이든 새로운 네트워크든 형성을 하는 거라고요. 왜 평생 자꾸 이 핵가족으로 되돌아오냔 말이죠. 네.